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군사행동을 예고했죠. 유튜브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군사행동이 뭐가 될 것이냐, 언제쯤 뭐가 타깃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여기저기 기사들이 실렸는데 그걸 종합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여정이 얘기한 13일 밤에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 예고한 그 핵심 키워드는 남조선과의 확실한 결별, 그 다음에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한다, 그 다음에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긴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곧 군사행동을 하겠다,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행동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게 무엇이냐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만 사실은 거기에 맞게 맞춤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누구도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우선 첫 번째 가능성. 우선 저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 보면 미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리선권 외무상이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개인적 관계, 이 부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릴 만한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게 아주 고강도의 그 군사도발이 될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선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재 해제인데, 제재는 유엔과 미국이 해제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엔과 미국이 해제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먼저 사고를 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고 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사고를 쳐주면 아마 김여정은 군사행동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일단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를 보였네, 이런 입장을 아마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재개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전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이거는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 동맹보다 우리는 남북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좀 금이 가도 우리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 내지는 북한의 군사 행동을 막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물론 완전히 깨지지 않겠지만 금이 가고 미국으로부터 온갖 압박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북한의 김여정을 또는 김정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걸 얻고 나서 김여정과 김정은은 또 다른 어나더 알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그거 들어주느냐? 왜냐면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그건 결국 한미동맹의 균열 내지는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둘씩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군사도발도 막을 수 없고 미국과의 동맹도 결국 깨지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아무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후과가 어느 정도나 우리한테 커다랗게 미칠 것이냐 하는 정도는 문재인 정부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나고자 같은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한미동맹을 깨트릴 정도의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국제적인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여정의 요구대로 행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정도로 달래면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군사행동은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 군사행동은 뭐냐? 바로 김여정의 담화에서 나왔듯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붕괴, 이겁니다. 이 붕괴는, 그러니까 요 직전에 있었던 것이 남북 간 연락통신선 폐쇄였죠. 이걸 다 폐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폐쇄만, 받지만 않는 겁니다, 전화를.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곧바로 이틀 뒤에 바로 이제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군사행동에서 언급한 것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붕괴, 머지않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이 뭐가 될 것이냐? 그 다음은 아마도 9.19, 2년 전에 체결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폐기,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럼 이 군사합의 파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해안의 백령도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북한의 해안포들이 보입니다. 그 해안포들의 포문을 남쪽으로 해서 다 열어놨었는데 그 포문을 닫았었죠. 그거 뭐 별 조치도 아닙니다, 사실. 뭐 언제든지 열고서 다시 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조치를 상징적으로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봉인 해제, 해안포 봉인 해제. 그거는 해안포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 해안포로 남쪽을 향한 사격훈련, 이런 걸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NLL 주변에서 이제 함정 같은 것이 기동하면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 그래서 뭐 연평해전, 1, 2차 연평해전 같은 것, 그런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민군 총참모부에다가 역할을, 대응의 역할을 넘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참모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겁니다. 총참모부의 역할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군령권, 군정, 군령, 뭐 이렇게 되죠. 군정권과 군령권. 이 총참모부는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작전, 뭐 이런 걸 총지휘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아마 천안함 폭침 같은 사건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남한 정부에서 잘 모르게 꼭 천안함 폭침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또다시 남남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가을쯤에 뭐 우리 어선이나 아니면 함정이나 뭘 하나를 침몰시키는, 그런데 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침몰시켜서 남쪽에서 뭐 문재인 정부는 그거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한의 대다수의 또는 외국의 분석가들은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하는, 꼭 천안함 폭침의 재판이 될 가능성, 이런 것을 아마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보면 또 군사분계선 DMZ 5km 이내 구역에서 포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뭐 이런 것도 금지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시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Z 감시초소 GP, 그 GP의 시범철수를 한 적이 있죠. 뭐 남북한이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비율, 같은 개수가 아니고요. 같은 개수군요. 같은 개수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GP가 대략 뭐 80개 내지 100개 정도 되고요. 북한이 그 2배쯤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은 개수로 했으니까 북한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GP가. 그리고 그것도 뭐 GP 폭파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GP 다시 만드는 거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GP를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건 시범철수 지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군사분계선상의 긴장 지수를 훨씬 높이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DMZ나 아니면 NLL 상에서 남북 간이 충돌하는 것.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연평해전이나 뭐 그 다음에 과거에 뭐 목함지뢰 사건. 목함지뢰 사건은 뭐 꼭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남한을 향한 저강도 도발.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나가서 대미 도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ICBM을 저 태평양 같은 데에 다시 쏜다든가, 아니면 동해안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걸 시험 발사한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왜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하냐면, 리선고 내무상이 12일 날 담화를 보면 최고 지도부는 당중앙군사위 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 핵발전 전략을 도모하고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 핵전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엄숙히 천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있죠.
13일 날 또 담화를 했는데 비핵화의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바로 이 순간에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CBM은 미국의 코털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ICBM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도 여하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근해에 가서 도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입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은 정말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ICBM도 마찬가지고 ICBM은 북한 평양 인근에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포탄을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을.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 영토 내로 떨어지는 그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LBM이나 ICBM은 둘 다 미국을 겨냥한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도발은 아마도 남한을 향한 도발보다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은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거는 저도 과거에 남북 뭐 여러 가지 회담이나 이런 거 취재할 때 북한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북한은 기자들하고 뭐 보위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뭐 보위부에 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노동신문 기자로 가고 간부로 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뭐 과거 아무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할지라도 경고만 여러 차례 했지 실제 행동에 나선 적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본 나라와 해보지 않은 나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건 뭐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직접 해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행동에 옮길 경우 북한은 정말 두려움에 떠는 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핵실험을 또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로는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은 핵실험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때 인도의 경우 보면 5번 내지 6번 정도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한 20년 전 아닙니까? 지금은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횟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실험을 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핵실험? 이거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코털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강도 도발부터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김여정의 담화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소나마입니다. 북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뭐 담화나 위협, 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김여정은 다소나마 시켜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강도 도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숨에 고강도 도발로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강도 도발은 미국의 반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도발에서 고강도 도발로 이어갈 것이다. 남한을 향한 저강도 도발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시고 고강도 도발은 이제 개성공단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개성공단 그 지역은요, 원래 북한군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의 북쪽 지역에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주력 사단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약간 뒤로 빼고 그 자리에 개성공단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을 이제 철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이런 것들을 배치할 가능성. 이거는 남한에 대한 고강도 위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럴 가능성. 이건 이제 고강도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평도 포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가서 정말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제재 해제를 하나 내지 두 개라도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짧으면 한 달, 길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죠. 그 선거 임박한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